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열치료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을 가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 다음날 계단을 내려오는데 너무 아파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쩔 수 없이 손잡이를 잡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열심히 운동을 했구나. 하나는, 그러면 열심히 운동했는데 얘가 언제 좋아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근육통이 발생했을 때 빨리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수주 동안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주 동안 오래 지속된다면 그동안 운동도 당연히 못할 거고요. 내가 진짜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운동 후에 느끼는 통증과 기능장애는 왜 발생하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특히나 내리막길을 가속해서 가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하는 이센트릭 컨트랙션 동작에서 우리가 지연성 근육통, 도무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도무스의 간접적인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무스가 생겼을 때는 우리 전체 신장 근육의 40에서 50%의 근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육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만약에 선수나 재활을 요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냉찜질이나 아니면 압박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지만 근력 회복이나 지구력을 회복시키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봤을 때는 그런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이 주목한 게 있습니다. 국소적인 부위에 열 치료를 하는 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열 치료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손상을 당하거나 근육통이 있다면 보통은 아이스팩을 하죠. 이제 피스 앤 너브에서는 아이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동 직후에 도무스가 있을 때는 열 치료를 해줘라. 국소적인 열 치료를 적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똑같은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을 한쪽에서는 국소적 열 치료를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냥 적당한 온도를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한 거는 운동 직후 열 치료를 하고요. 48시간, 72시간, 96시간 비교를 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연속 28회 연속 최대 등속성 수축을 통해서 피로 저항성이 열치료 받은 쪽에서 더 빨리 회복되었고 근육통도 더 빠르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의 양다리를 비교했기 때문에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죠.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열치료가 팔의 피로성 운동 후 수축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킨다던가 운동 전에 열을 가하면 근육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치료가 효과적일까요? 여기서는 5개의 기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총 5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리코겐의 제압성 증가입니다. 우리가 격렬한 운동 후에는 글리코겐 합성이 엄청 저하됩니다. 하지만 열치료를 하면 포도당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서큘레이션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글리코겐을 재합성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류 증가입니다. 우리가 신장성 운동이 모세혈관을 손상시키는 기전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열치료를 통하면 조직 온도를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혈류, 순환 같은 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향상입니다. 국소적인 열치료는 mTOR나 AMPK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이런 물질들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합성과 손상 복구입니다. 앞에랑 결이 좀 비슷한데 우리가 열치료를 하면 mTOR를 활성화시킵니다. mTOR는 단백질 합성을 시키는 기전을 가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질이 나옴으로써 단백질 합성과 복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증 감소입니다. 국소적인 열치료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 신경계의 자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가민성을 떨어뜨려서 통증 감소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개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연구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열치료를 한번 했었고요. 하루 지나고 열치료하고 이틀째 하고 3일째 하고 4일째 치료하고 마지막으로 5일째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할 때는 90분 동안 치료를 했고요.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 온도에서 시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토콜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열치료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핫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월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심부 투여율 치료기나 이런 것들 치료실에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동 직후나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통증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치료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임상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육통이 있다, 돔스 같은 게 있다 했을 때 충분히 국소적인 열치료를 했을 때 조직 회복이나 퍼포먼스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에 제가 볼 때 핵심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리커버리로 무조건 아이스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스보다 열치료를 한번 적용해 볼 시대가 왔습니다.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뭔가를 할 때가 왔습니다. 느낌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리치료 임상에서 꼭 쓰시고 좀 더 좋은 임상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